물권법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정정사항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강 48번 문제인데요. 해설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정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오늘 36회 시험 대비해서 설명회가 있었어요. 근데 설명회가 밤 10시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과연 내가 합격할 수 있는지, 동체 합격의 비결은 어떤지, 올해는 반드시 끝내고 싶다.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질문을 많이 하셨고 끝까지 차근차근 다 답변을 드렸는데요. 36회 시험 대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 있죠. 걱정하지 마시고 제 강의를 끝까지 믿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정리를 해서 어려운 내용까지 다 쉽고 재밌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5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은 물권 법정조에 관한 내용인데요. 185조 조문 알면 되죠.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물권 창설의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법률하고 관습법이죠. 따라서 관습법에 의해서 물권이 당연히 인정될 수 있죠. 1번은 X. 2번 갑시다. 저당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저당권은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해서 성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법정 저당권 제도가 있죠. 어디에 있죠? 임대차에 있죠. 특히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 토지를 빌려주었는데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할 수 있죠. 그러면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겁니다. 이게 법정 저당권이에요. 따라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저당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죠. 따라서 2번은 X. 3번 갑시다.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해서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느냐? 이건 안 되죠.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죠. 이건 등기법 지식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등기관에게 형식적 심사권만 인정합니다. 즉 등기가 부동산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맞으면 바로 등기를 받아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까지 심사할 권한이 등기관에게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상의 소유자에게 등기된 권리가 없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등기부상의 등기명인에게 등기된 권리가 있다고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4번 갑시다.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이 성립할 수 없다. 이건 맞죠.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용익물권은 되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은 되지만 일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갈까요? 물건의 집단에 대해서는 하나의 물건이 성립하는 경우가 없다. 원래 한 개의 물건에 한 개의 물건이 성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물건의 집단에 대해서 실제 거래의 필요성이 있고 공시 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면 물건의 집단에 대해서도 물건이 성립할 수가 있죠.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2번인데요. 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권 취득의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골라봐라. 등기 필요 없는 거 찾는 겁니다. 기업, 매매는 법률행위죠. 매매, 증여, 교환은 법률행위를 통해서 부동산 물권이 변동하는 경우니까 186조에 따라서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죠. 미음문에 갑시다. 건물 신축이죠.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할 때 등기 필요 없죠. 디귿번 점유, 시효 취득. 시효 취득, 취득 시효 같은 말입니다. 점유 취득 시효가 245조 1항이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리을번 갑시다. 공유물의 현물 분할 판결. 이건 형성 판결이죠.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됐다. 따라서 형성 판결의 경우에는 그냥 판결만 확정이 되면 되고 등기까지는 필요 없죠.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걸 찾는 거니까 니은하고 리을 3번을 답으로 골라야 되겠네요. 53번 문제 갑시다. 점유
보호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점유권도 물권이고 물권에 대한 침해가 생기면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점유보호청구권이라고 얘기합니다. 1번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일로 재판하지 못한다. 이거 맞아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소유와 점유가 전혀 별개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점유권에 기인한 소에서 본권에 관한 일로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1번은 O 맞고요. 2번 가볼까요? 과실 없이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도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물권적 청구권의 요건을 알면 되죠. 물권적 청구권의 경우에는 물권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염려라는 객관적 사실만 있으면 되고 상대방의 고의 과실은 필요 없죠. 따라서 과실이 없는 사람에게도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2번 5조. 3번 갑시다. 3번은 키워드가 사기가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점유가 침탈되었을 때 나오는 제도예요. 근데 사기는 속기는 했지만 자기가 순순히 물건을 건네주는 겁니다. 이건 침탈이 아니에요. 침탈은 항상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물건을 가져갈 때 침탈이라고 표현합니다. 사기는 침탈이 아닙니다. 따라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이거 맞죠? 그 다음에 5번은 공사로 인해서 점유에 방해를 받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방해 제거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맞죠. 근데 공사가 완성이 됐어요. 완성된 건물을 때려부시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맞죠? 이때는 뭘 해야 될까요? 공사가 완성이 됐으니까 이때는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4번도 5번 갑시다.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뒤 갑이 자전거 점유자인데 을이 자전거를 확 훔쳐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3자에 의해 점유를 침탈당했다는 겁니다. 갑이 자전거 점유자고 을이 훔쳤어요. 그런데 병이라는 사람이 또 훔쳐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 누구죠?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인 거죠. 그러면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한 사람은 병이죠. 따라서 점유를 뺏긴 을은 점유물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겠네요. 그런데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X죠. 자, 정답은 5번 골라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54번인데요.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고, 매도, 인도 포인트입니다. 을은 그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가 다시 병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팔고 을은 또 병이라는 사람에게 팔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갑과 을은 모두 대금 점유를 수령하였고, 그 다음 포인트죠. 갑, 을, 병 사이에 중간 생략 등의 합의가 있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거 제가 여러분 시험 보기 전에 최신 판례에 이거 중간 생략 등이 반드시 한번 정리해 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시험 직전에 정리를 해드렸던 내용이죠.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미등기 매수인 판례 내용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을이 미등기 매수인이죠. 먼저 부동산의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으면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죠. 그리고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인도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세 사람 사이에 중간 생략 등에 관한 합의가 있죠. 합의가 있으면 합의를 기초로 병은 갑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1번 한번 읽어볼까요? 갑은 병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점유자에게 청구를 하는 거죠?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없는 점유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을은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인도받은 사람이니까 을도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죠. 또 병이라는 사람도 을과 정상적인 매매 계약을 통해서 토지를 인도받은 거니까 병도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1번 갑은 병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X죠. 2번 갈까요?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이것도 맞죠. 을과 병은 각각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갑은 을에게도 병에게도 각각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정답은 2번. 쉽게 골랐죠? 3번 갑시다. 문제를 보면
중간생략 등기를 하기로 뭘 했죠? 합의를 했죠. 합의를 했으니까 합의를 기초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네요. 3번은 X. 4번을 답으로 찍으신 분이 많은데 그러니까 직접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대위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합의가 있어서 병이라는 사람의 갑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이때는 또 직접도 되지만 대위도 가능해요.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대위는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을 대신 행사하는 걸 막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건 당연히 대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위라는 걸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X죠. 5번 갑시다. 을이 인도받은 후 현재 10년이 지났다. 인도받은 후 10년이 지났다. 인도가 포인트죠. 그러면 미등기 매수인 판례 생각나야 되죠. 부동산의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소유하고 있으면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죠. 따라서 1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을은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X죠. 자, 55번 문제 갑시다. 부동산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1번은 보존행위인데요.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죠. 1번은 O. 2번 갑시다. 2번은 공유물의 사용수익인데요. 항상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하는 겁니다. 2번 맞고 3번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공유 지분 처분은 자유롭게 할 수 있죠. 근데 공유물 처분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는 건 맞죠. 4번 가봅시다.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느냐 이겁니다. 여기서 취득시효 중단 조치가 바로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20년 동안 점유하면 소유권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근데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너 나랑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공유하는 땅을 쓰고 있는 거니까 더 이상 땅 쓰지 마라. 이렇게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물권적 청구권 행사인데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건 공유물의 보존행위입니다. 그리고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죠. 따라서 단독으로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그런데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X죠. 정답은 4번. 그리고 5번 갑시다. 공유물 무단 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건 돈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액 청구를 하는 건 안 되고 항상 자기 지분 범위 내의 것만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은 맞는 내용이죠. 올해 공유에 관한 문제가 하나 더 나왔어요. 56번. 특히 공유물 분할에 관한 내용을 문제에서 물어봤는데요. 공유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공유물을 쪼갤 수 있죠. 대신 쪼개는 방법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서 쪼개는 게 원칙입니다. 즉 협의 분할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결국 소송을 해야 되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재판 분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재판 분할은 하나 특징을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재판이니까 판사가 일도 양면식으로 팍팍 쪼개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재판 분할은 매우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억을 이해할 수 있죠. 재판상 분할에서 다 분할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치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의 지분만큼 현물 분할에서 떼줄 수도 있고 또 분할을 원치 않는 사람 계속 공유관계로 남겨둘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재판 분할은 각 공유자의 상태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점 기억해 둡니다. 니은말 해볼까요? 토지의 협의 분할, 협의가 포인트입니다. 협의 분할이니까 협의는 의인사표시가 들어가 있죠. 따라서 물권 변동의 원인은 법률행위가 되겠네요. 몇 조가 적용될까요? 186조죠. 따라서 협의 분할은 등기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등기부에 기록이 되면 접수한테 소급해서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거니까 니은문은 정확하게 맞죠. 그리고 디귿은 공유물을 분할했어요. 그럼 이건 서로 지분을 맞교환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매도인과 동일한 무슨 책임이 있다? 담보 책임이 있다는 거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물 분할에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은 리1번입니다. 36개 시험 대비에서도 공유물 분할이 나면 리1번 내용을 반드시 물어볼 겁니다. 문제 옆에 가시면 제가 협의 분할 다음에 재판 분할을 써놨죠. 그러니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 분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협의가 일단 이루어졌어요.
그럼 재판부로 가면 안 됩니다. 그게 리을번입니다.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 협의가 성립하였는데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 협조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 자를 상대로 지분 이전등기 청구를 하면 되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재판 분할로 간다는 점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리을번도 맞는 내용이죠. 옳은 거 찾는 거니까 다 골라야 되겠네요.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57번 문제 갑시다. 갑소유 토지의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뒤 병에게 임대하여 병이 현재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이거 1년 내내 물권적 청구권 부분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갑이 토지 소유자하고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병이라는 사람에게 임대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관계 확정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 소유자 누구죠? 갑이죠. 그 다음 무단으로 건물 신축한 사람은 을, 현재 건물에 들어 살고 있는 사람은 병. 자, 그 밑에 갑은 누구를 상대로 철거 청구를 해야 될까요? 병을 고르시면 됩니다. 철거 청구는 반드시 건물에 대해서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철거 청구를 해줘야 돼요. 병은 임차인에 불과한 사람인 겁니다. 따라서 건물에 대해서 처분 권한이 없어요. 따라서 이 경우에 갑은 을을 상대로 철거 청구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2번 읽을까요?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그리고 1번 질문 잘 읽어야 됩니다. 갑은 병을 상대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이거 틀렸죠? 잘 보시면 갑은 을에게 무슨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건물을 철거시키려면 그 건물에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고 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 모아놓고 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내보내고 철거를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갑은 을에 대해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 건물에 들어 살고 있는 병을 내보낼 권리가 갑에게 인정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퇴거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X죠. 정답은 1번. 3번 갑시다. 갑은 을을 상대로 토지의 무단 사용을 이유로 부당액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당연히 건물 철거 청구,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땅 무단으로 쓴 거니까 땅 사용의 대가, 부당액반환 청구 당연히 할 수 있어야겠죠. 4번 갑시다. 만약 을이 임대하지 않고 스스로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때 갑이 을을 상대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겠느냐? 이건 안 됩니다. 퇴거 청구가 되려면 건물 소유자가 퇴거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다고 하더라도 을이 건물의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따라서 갑은 건물 소유자가 아니니까 을에게 건물에서 퇴거하라 라고 청구하는 건 안 되고 뭐만 할 수 있을까요? 철거 청구할 수 있죠. 따라서 퇴거 청구할 수 없다는 건 맞죠? 5번 병이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을은 병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으로 건물 점유하고 있다면 건물 소유자 을은 병이 불법 점유자니까 당연히 을은 병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겠네요. 자,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사례가 계속 시험에 출제되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36개 대입에서도 반드시 연습을 꼭 다시 해두시기 바랍니다.